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키미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는 F1 최연소 드라이버 데뷔 후 어린 나이임에도 대담한 드라이빙과 침착성을 갖추고 20살의 나이에 이미 탑 드라이버 반열에 오른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입니다. 2015년 레드불은 그들의 하위팀 토로로소의 운전면허증조차 발급되지 않은 17살의 막스 베르스타펜과 계약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세계 스포츠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정이었는지는 현재까지 그의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막스는 F1에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활약한 요스 베르스타펜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펜은 현역 시절 보스로 불릴 만큼 강한 성격과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했는데, 맥스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데뷔 첫 시즌부터 대담한 발언을 지속했고, 드라이빙 역시 두려움이 없고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담한 추월과 배틀은 이미 F1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제 F1 팬들의 시선은 그가 언제 드라이버 챔피언이 될 것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인은 본인의 목숨이 여러 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매우 대담하게 드라이브 하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너무 무모하게 드라이빙하며 타 드라이버에 피해를 준다, 또는 시뮬레이션 게임하듯이 드라이빙을 한다는 등의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대범하고 용감한 드라이빙은 현대의 F1에 많은 팬이 모이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벨기에 그랑프리를 비롯한 유럽에서 열리는 그랑프리에서는 오렌지 복장을 하고 있는 많은 그의 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97년생인 맥스 베르스타펜은 세바스찬 베텔보다 10살이 어리고, 젠슨 버튼이 F1 데뷔했을 때는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맥스는 4살 때 이미 카트에 올라탔습니다. 9살이던 무렵이 되던 2006년부터 챔피언이 되기 시작하더니 2007년에는 조국 네덜란드, 2008년에는 태어난 나라인 벨기에의 로탁스 맥스 챌린지의 미니 맥스 클래스를 제압하고, 2009년은 KF5 클래스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유럽의 레이싱 카트 제조업체인 CRG의 팩토리 팀에 소속되어 2013년까지 유럽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에서 화려한 우승 기록을 남기고 2014년 유로 F3로 진출합니다. 2014년 반 에머스 프루트 레이싱 소속으로 유로 F3에서 활약, 총 합산 포인트 411점으로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 레드불과 계약하고 2014년 F1 시즌 후반인 일본과 미국,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토로로소의 운전석에 올라타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정을 소화하는 등 F3를 단 한 시즌만 거치고 F1으로 진출하는 탄탄대로를 밟게 됩니다. F1 역사상 최연소 드라이버였던 막스는 데뷔 시즌부터 엄청난 속도와 임팩트를 보여주며 단숨에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인터뷰에서 대담한 언행을 구사하며 2007년 데뷔 시즌에 루이스 해밀턴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 열린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4위에 오르며 그의 재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5년 드라이버 순위는 49포인트를 획득해 12위를 차지하며 그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2016년 시즌은 4개의 그랑프리에서 13포인트를 획득하던 중 러시아 그랑프리 이후 레드불의 드라이버 교체 결정으로 만 18살의 어린 나이로 빅팀인 레드불 레이싱의 자녀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에서 맞는 첫 레이스인 스페인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4위를 차지하더니, 레이스에서는 메르세데스 2대가 리타이어한 틈을 타 라이코넨의 맹추격을 20렙 가까이 막아내고 우승하는 엄청난 일을 냅니다. 기존의 베텔이 가지고 있던 기록보다 무려 3년이나 어린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였고, F1 드라이버 라이센스 발급 기준이 변경된 지금 기준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이상 깨질 수 없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2위, 독일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시속 330km로 달리는 케멜 스트레이트에서 키미 라이코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후미에서 오는 차량의 디펜스는 뒷차량에 추월하기 위해 방향을 틀기 전 한 번까지만 허용되지만 맥스가 2번의 방향을 틀며 고속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고 많은 F1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이 극에 달한 시점은 스파에서의 레이싱을 두고 1997년 챔피언 자크 빌르너브가 그러다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요지의 멘트를 하자 그에 대해 막스가 자크는 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으니까 죽은 마샬의 가족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망언에 가깝게 받아치며 극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빌르너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사고에 가까웠는데 설사 빌르너브가 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까지 언급하면서 선배의 충고를 무시한 점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드라이빙과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여러 구설수에 올랐고 어린 나이에 F1의 실제와 시뮬레이션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의 F1이었으면 그는 이미 커리어가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구송에서 열린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그는 이러한 비난을 잠시 종식시키는 경이로운 드라이빙을 보여줍니다. 그는 12위에서 언터처블한 드라이빙으로 3위의 포디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전혀 쓰지 않는 드라이빙 라인을 그립을 잡아내는 모습은 새로운 레인 마스터의 칭호를 붙여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2017년 시즌은 맥스가 2016년에 뛰어난 성적을 거둔 후였기 때문에 팬들과 언론의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페라리의 SF70H와 메르세데스의 W08과 비교하였을 때 레드불의 RB30는 시즌 시작부터 충분히 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 팀은 시즌 동안 그들의 머신을 놀랍게 잘 개선했고 시즌이 끝날 때쯤 그들은 심지어 페라리보다 더 빠른 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2017년에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에서 우승을 포함 4번의 포디움에 올랐지만 전반기에 머신의 낮은 신뢰도와 오스트리아와 싱가포르에서의 충돌 등의 사유로 무려 7번의 리타이어를 하며 그의 팀 동료 다니엘 르카르도에 이은 6위로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2018년 막스는 시즌 첫 6경기에서 경기마다 사고에 연루되며 좋지 않은 출발을 합니다. 첫 그랑프리 호주에서 무리한 드라이빙으로 머신에 무리를 주었고 이에 데미지를 입은 차량이 스핀하며 6위로 마칩니다. 그리고 바레인에서 예선 도중 충돌하여 15위로 예선을 마치고 결승에서는 루이스 해밀턴과 충돌하며 타이어 펑처, 리타이어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중국에서는 경기 중 베텔과 충돌하며 포디움 기회를 놓쳤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팀메이트 리카르도와 무리한 다툼으로 동반 리타이어를 하는 등 시즌의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디움에 오르고 패스트 랩을 기록한 7차전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더니 프랑스에서 2위 그리고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승을 기록합니다.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머신 고장으로 리타이어 하였지만 이후 후반기에서는 벨기에, 싱가폴,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포디움에 오르며 매우 강력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미국 그랑프리에서는 퀄리파잉에서 서스펜션 결함으로 18번 그리드에서 출발하였지만 신들린 추월 끝에 2위로 고일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멕시코 그랑프리에서는 그의 커리어 5번째 우승을 기록합니다. 그는 F1 역사상 최연소 폴포지션을 기록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팀 동료 리카르도에게 0.026초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놓치며 화가 났었지만 결승에서는 결국 우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그는 라이코넨, 베텔, 보타스,
해밀턴을 제치며 매우 빠른 모습을 보였으나 선두를 달리던 중 백마커였던 에스테반 오콘을 무리하게 추월 시도하다 충돌하여 해밀턴에게 선두를 내줬고 2위로 들어오고 맙니다. 이 경기 이후 막스는 오콘에게 찾아가 밀치고 소리 지르며 거칠게 따졌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FIA로부터 이틀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그의 악동 본능이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전 아부다비에서 3위로 또다시 포디움에 오르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로 2018년 시즌을 마칩니다. 우승권팀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다툼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레드불의 머신으로 4위에 오른 것은 그가 라이징 스타에서 탑 드라이버 반열에 올랐음을 분명히 한 시즌이었습니다. 2019년 시즌 레드불과 막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으로 개막전을 포디움에 오르며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의 커리어 첫 개막전 포디움이었습니다. 2019년 21경기 중 우승 3번을 포함하여 14번의 경기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원숙된 기량을 보여줍니다. 해당 시즌은 메르세데스, 페라리의 4명의 드라이버가 거의 1등에서 4등을 독차지할 만큼 이강체계였는데 막스는 그들과 동등, 때로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경쟁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메르세데스, 페라리, 막스의 경쟁 구도로 비춰지는 실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새로운 팀 동료 가슬리가 동일한 머신으로 전반기 12경기 동안 2경기를 제외하면 6위에서 14위 사이에서 머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슬리도 GP2 시절 챔피언을 기록한 검증된 드라이버임에도 말이죠. 9차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열린 독일 그랑프리에서 그는 스타트 미스로 후순위로 밀려나지만 거듭된 추월과 레이스 리더 해밀턴의 스핀으로 경기를 리딩하며 결국 우승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결국 우승하며 2018년 경기 막판에 우승을 놓친 아쉬움을 잊을 수 있었고 아부다비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감합니다. 2019년 막스는 3번의 우승, 9번의 포디움, 2번의 폴포지션, 3번의 패스티스 랩을 기록하며 통산 최고 성적인 278점으로 챔피언십을 3위로 마감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드라이버 2명을 밀어낸 3위. 이 기록은 베르스타펜이 현 F1에서 어떤 수준에 올라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벌써 F1에서 6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그는 1997년생인 현재 한국 나이로 아직 24살입니다. 그러나 이미 F1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무려 8번이나 기록하며 르클레, 사인츠, 오콘 등의 젊은 세대 드라이버 중 가히 최고의 성과를 얻었고 현 시대 최강자 루이스 해밀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드라이버임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써 6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더욱 성숙된 드라이버로 성장하여 데뷔 초 2-3년 동안 난폭한 드라이빙, 인성 논란 등의 구설수는 최근에 들려오지 않는 등 더욱 발전한 새 시대의 챔피언 후보의 선두주자로서 이견이 있는 F1 팬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20년 시즌 첫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작되지 않아 레드불의 머신의 경기력은 미지수이지만 작년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챔피언에 도전할 것은 분명합니다. 2020년 그가 얼마나 성장한 모습으로 메르세데스, 페라리와 경쟁할지 그리고 영 드라이버의 라이벌로 떠오를 샤를 르클레와 경쟁은 어떻게 진행할지 흥미진진합니다. 현재까지 이룩한 것보다 써내려가야 할 역사가 더욱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